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7월 7일 이슈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이렇게 보고서 많지는 않고요.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하게만 증시 요약해드리고 또 보고서 말씀드리고, 먼저 보고서부터 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사실 시장은 좋아서 다행인데,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져서 안심할 단계는 아닌데, 근데 오늘은요, 오전에 안 그랬는데 오후 들어서 환율이 꺾이더라고요. 이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일단 증시에는 호재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일단 삼성전자 이제 실적 나와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랜만에 목표 주가 상향된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모비스, DLENC 이런 기업들, LG화학까지 뭐 보고서 좀 나왔고, 유가 허들 정확이라는, 사실 오늘 산업분석 보고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좀 없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요게 김현진 연구원님 보고서가 조금 오늘 의미가 있어서 한번 일단 가져받고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기업들 보고서가 좀 많은 편이고요.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는 2분기 우려 대비해선 선방은 했고요. 14조니까 잘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14조면 돈 잘 번 거죠. 주가는 막 적자 날 것처럼 빠졌는데, 원화가 좀 약세라서 이건 좋은 거죠.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올라갈 때, 원화가 약해질 때 좋은데, 세트라는 거 이제 TV라든가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판매가 둔화되었음을 감안하면 실적은 괜찮았다. 3분기도 비슷한 아마 실적이 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좋았고, 그 다음에 OLED 쪽도 괜찮았는데 이 스마트폰이 좀 안 좋았어요. 있죠, 모바일이. 그래서 다만 3분기에는 폴더블폰 나오니까 이쪽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거는 좋은데, 이제 주가가 구조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반도체 생산 투자 정책이 좀 잘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적어놨는데, 설비 투자가 너무 늘면 안 좋죠. 그래서 설비 투자, 마이크론은 내년에 줄인다고 했는데 이 설비 투자 감소 기조를 유지할지 이번 달 28일 날 기업 설명회가 열려요. 근데 이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28일 날 기업 설명회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달 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메모리 재고를 이제 넘기는 거죠. 2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의 이제 단위 비용이, 그러니까 단위마다의 비용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더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별로 딱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겠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뭐 돈 잘 버는 거에 다 아는 거고, 주주 환원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뭐 분들이 다 이제 원하는 거죠. 삼성전자 좀 주주 환원 좀 해라. 현금 120조 원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액션 좀. 이걸 원하는데 뭐 그게 쉽게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어떤 보상책 같은 게 좀 있어야 주가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28일 날 기업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 실적은 뭐 선방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오랜만에 2분기 실적 기대보다 좋을 거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직접 판매를 하나 봐요. 그래서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지고,
유플라이마가 이제 EU에서 5개 국가 여기에 출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이 유플라이마는 아마 제가 그걸로 알고 있는 휴미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바이오 제약 신약인데 그게 내년 말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유럽 쪽에서는 유플라이마를 이제 출시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만약에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기업 가치가 크게 올라가겠죠. 램시마 SC는 집에서 주사로 맞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인데 수익성이 좋고요. 그리고 베그젤마라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유럽에 출시를 조만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플라이마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의 그 블록버스터 큰 이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내년에 미국에서 진검승부를 펼쳐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계속할지 꺾일지 그건 내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주가 바닥 나왔고 실적은 이제 개선되는 그림이니까 좀 당분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미국에서의 성과 여부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이런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동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쨌든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나 이런 거 좀 자신 없는 분들은 뭐 굳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예. 어려워요. 사실 뭐 바이오갭 투자한다는 게 뭐 예측도 안 되고. 다만 어쨌든 주주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은 이제 뭐 최근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는 바이오의 분위기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섬은 뭐 너무 안 좋았죠. 뭐 참 답답합니다. 이게 의류 회사다 보니까 옷은 잘 팔리는데 앞으로 안 팔릴 거다. 미리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뭐 주가 안 됩니다. 아무튼 2분기 실적 좋고요. 온라인도 성장, 오프라인 성장. 그다음에 내수 의류 위주인데 이번에 브랜드 론칭도 한 2개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PER도 5배, 6배밖에 안 되고 예, 근데 주가가 이렇게 안 갑니다. 아무리 싸도 예, 오르질 못하는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나 싼 거는 맞으니까 보유 잘 유지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나쁠 건 없겠죠. 일단 퍼도 5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절대 레벨로는 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엔솔이 이제 SK증권의 윤혁진 연구원님이 적어준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긍정적인 면만 보자. 미국의 공장이 이제 재검토 들어가고 2분기 실적이 우려가 좀 있고 이게 애리조나 공장 재검토한다 그랬죠. 그 주가 곤두박질 쳤죠. 보호예수 물량이 좀 많은데 이게 아마 좀 물량이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물량이 풀릴 수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부진한 편이고 또 얼마 전에 애리조나 공장 짓는 걸 보류한다라는 약간의 내용의 뉴스가 나왔잖아요. LG 측에서는 검토 중이다. 그게 있고 비용 증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플레가 많은 걸 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공급 제한 이슈를 좀 불러올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고요. 2분기 실적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가서 아까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일부 좀 올라간 게 있어서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건 아니죠. 요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주로 양극재거든요. 이게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원가 압박이 좀 심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3분기부터 7월이니까 이제 개선은 시작됐다. 그리고 메탈 가격이 오르면요 이걸 배터리 판가에 전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를 또 현대차 같은데 납품을 할 때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률은 3분기에 5.3, 4분기는 6.9로 점점 좋아지는 분위기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6개월 보호 예수가 이제 7월 말로 알고 있어요. 그때 996만 주가 나옵니다. 꽤 많아요. 4.2%나 되니까. 요거 때문에 좀 소나기가 잠깐 내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돼요. 이런 거요. 항상 저게 나오기 한 2, 3일 전부터 주가 빠져요. 빠지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 오히려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게 해제되고 나면 이제 유동 주식 비율이 14.2%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 200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시총 2등이지만 시총 만약에 반영되는 게 10조밖에 안 됐다. 원래 80조 있었잖아요. 예. 또 그런 상태면은 유동 주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통되는 물량과 관련된 이제 주식 비중인데 이게 늘질 못하면서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코스피 200 여기 벤치마크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아니 미국의 MSCI나 이런 지수에 이게 유동 비율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유동 비율이 너무 낮으면 편입이 안 됩니다. 저렇게 유동 주식 비율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일부를 좀 비중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LG엔솔은 이번 달 말에 저 보호해수가 만약에 이제 나오게 되면 주가 한번 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가 이제 장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는 되도록 사지 마시고 일단 저 6개월 보호해수 물량 7월 28일인가 아마 그 날짜로 알고 있는데 그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약간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7월 27일이네요. 7월 27일. 7월 27일 날 적어 드릴게요. 보호예수 물량이 좀 해제된다는 거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아무리 좋은 내용 나와도 잘 안 먹히지만 그래도 올해 최대 실적을 나올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MLCC 요게 사실은 중국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하반기엔 살아날 걸로 보고 있고 아직은 확인은 안 돼요. 근데 저게 이제 점점 데이터가 들어오면 주가는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기다리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서버용 플립칩 BGA도 기판이죠. 시험 양산이 3분기에 시작이 되고 애플 이번에 새로운 모바일 그 반도체 칩에 이제 탑재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PBR 1.26배, 퍼 9배로 굉장히 밸류는 싸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더 뭐 하락하는 거 그런 거보다도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기면 좋은 쪽으로 그러면 주가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눈에 확실히 보이긴 해야죠.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하나증권의 그 송순재 연구원님이 좋은 보고서 썼습니다. 목표 주가 28만원. 정말 어렵긴 하지만 2분기 좀 바닥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어차피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전동화 부분 비중이 좀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다만 왜 이렇게 이런 뭐 전동화 AS 부품 매출 다 올라가는데 이익률이 부진하냐면 이 운송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꺾이잖아요. 결국 순차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반기에 지금 반도체 공급이 좀 정상화되면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에는 신규 전용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6가 출시되고요. 내년에 EV6.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의 주력은 eGMP죠.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으면 eGMP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요게 이게 자동차가 있으면 뭐 제가 잘 그리지 못하지만 요렇게 자동차 있잖아요. 네. 바퀴 달리고. 근데 여기 보통 이쪽에 엔진이 들어가요. 내연기관차. 그죠?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배기가스 나오고 그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요게 없어요. 엔진이 없고 여기 밑에 이 판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수백 개씩 묶어요. 이걸 배터리 이제 셀을 합친 걸 모듈, 그 다음에 배터리 팩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 밑판에 요런 게 들어가요. 요걸 eGMP 플랫폼이라 그래요. 요런 배터리 팩하고 그런 모터, 구동 모터 이런 걸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든 건데, 저걸 하는 업체가 바로 모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진이 좋아집니다. 수익성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늘어나죠, 당연히 이 플랫폼 매출이. 그래서 모비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DLNC는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건설주들 다 목표 주가 낮추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미 다 선반영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택 수주 회복되고 있고요. 2분기 이익은 30% 정도 하회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반영은 됐습니다. 예정 원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회사 DL건설이 그 1분기가 워낙 안 좋았는데 2분기에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 매출도 좀 올라갔습니다. 이 도시정비가 그 재건축 같은 거죠. 그리고 수주도 좀 늘어나고 있대요. 국내 주택 수주가 2조 원 이상 달성했을 것 같고 목표치 대비로는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경쟁사에 비하면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제일 싼 이유가 있어요. DLNC가 저평가는 맞는데 이제 그 이유는 저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제 달성률이 과반에 가까워졌고 하반기에 수주로 인식할 이 공사 현장을 감안을 하면 기대치 달성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디벨로퍼라는 게 이제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설사가 직접 짓는 거예요. 훨씬 이익률이 좋죠. 지금 어쨌든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금리 오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직 완전히 발표 안 됐고 분양은 자꾸 연기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급락하고 또 거기다 원가율, 자재비 오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제 좋은 쪽으로 또 바뀌어 가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라스라판 정유 공장이 상업 입찰 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한 5조 원 정도 총 합쳐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수주를 작년 말에 따냈는데 그게 잘 안 돼 버렸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래서 그 러시아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는 수주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해외 수주보다는 지금은 국내 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쪽이 하반기에 분양 늘어나고 자재비가 꺾인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싸고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율이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주택. 이게 2분기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간다는 건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가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 원가가 높다는 얘기니까 비용이죠, 비용. 이게 3분기에 이렇게 확 떨어져요. 주택 원가율이.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옛날보다는 높아요. 원래 이제 기존의 추정치는 82, 82, 81, 80인데 이게 갑자기 87까지 한 번에 올라가면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부러져 버린 건데 이제 요거는 3분기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완화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BNK 투자증권의 김현태 연구원님이 목표주가 80만원 유지했고 2분기 실적 괜찮다. 기대에 부합할 것 같고요. 첨단 소재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이게 출하량이 늘어나서 다만 이제 하반기에는 메탈 가격이 좀 떨어졌고요. 판가를 이미 2분기에 올렸기 때문에 그 효과는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첨단 소재 부분은 일단 그 모멘텀 면에서는 좀 둔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레벨 자체, 영업이익의 레벨 자체는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분기별 영업이익 한 1조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첨단 소재, 양극재,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는 게 석유화학이죠. 근데 석유화학은 안 좋았는데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 석유화학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반기 기대해볼 만한 요인이죠. 그래서 본업의 어떤 이익도 조금씩 증가할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조 원 정도 이익을 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4조 원, 그 다음에 전지, 첨단 소재가 1.8조 원 정도 벌어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양극재 부분하고 LG엔솔 지분 가치만 해도 이게 40조가 넘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 35조니까. 근데 번번이 60만원 가면 무너지고 했는데 저번에 애리조나 또 투자 재검토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뭐 리스크들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까 좀 한번 개선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뭐 다 어려운 기업들이에요. 정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뭐 끝도 없는 악재에다가 좋은 뉴스 나와도 반영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허들 정학인데 김효준 연구원님도 유가가 70달러 가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달러로 최근에 떨어졌고 이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경제 비용을 낮춰요. 맞아요. 이게 중요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연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을 한대요. KB증권은.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유가가 너무 오르면요, 비용 부담이 생겨요. 근데 유가가 꺾인다면, 그러니까 70년대 말하고 80년대에는 유가 너무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냐 마냐의 기로인데, 이게 유가가 꺾여주면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낮아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에너지가 모든 거의 원인이에요. 뭐 저도 여기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배럴당 70달러까지만 가주면 되게 좋다, 요 내용이고. 그래서 왜 그게 70달러 가는 게 의미가 있냐면, 배럴당 70달러는 지난해 평균 유가 68달러, 3분기 평균 유가 70.5달러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 유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휘발유 가격 급등이 이게 소비 여력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좀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비용 부담을 낮춰요. 이게 먼저 핵심이고, 두 번째가 유류비 소비 비중이,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이 원유 소비 비중이 2.6% 되는데, 요게 좀 비중이 뭐 아주 많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요 비중에 좀 맞춰주려면 70달러까지 좀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류비 비중이 너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거를 70달러 가면 적정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그럼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평균적으로 감당했던 수준까지는 낮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연말 물가가 5%까지 밑돈다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7인데 국제유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소비자 물가가 2.6% 하락한대요. 그러니까 70달러 가면은 물가가 그냥 자연적으로 2.6%가 떨어져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지금 만약에 국제유가 떨어지면 5%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말 유가가 70달러 내로 하락할 경우에는 뭐 의미 있는 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에도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70달러. 특히 한국은 더 이런 게 심한 게, 한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100%.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가 부담이 낮아지면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누그러드니까 이 점도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70달러 간다고 저도 보진 않아요. 뭐 저희 당사의 최진영 연구원도 많이 말씀을 했지만, 가을 이후 정도, 왜냐하면 8월까지는 미국의 또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그래서 원유 수요가 좀 있어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엔 좀 70달러로 향해 간다고 좀 보고 있어서, 저게 진짜로 현실화 된다면 이건 뭐 시장에 상당히, 우리 특히 한국 경제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유가의 하락은 일단 어제 증시에는 악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가 하락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는 이제 곡물가인데, 곡물가도 물가에 영향을 주죠. 근데 보시면 곡물가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진한 게 소맥이거든요. 소맥이 그 밀가격이죠. 밀가 이렇게 폭락을 해요. 비이성적이죠. 다 정상화되고 있어요, 다시. 점진적으로. 물론 옛날보다 높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은 분명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반영을 안 하니까 좀 답답했던 거죠. 이렇게 한번 오늘 보고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전자공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 내부자 매수가 좀 일부 있었어요.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파트론이 대표이사가, 이건 체크만 해놓으세요. 그 정선비님이 또 워낙 잘해주시니까, 그 정선비님 그 블로그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저도 이제 기록 차원에서 좀 남겨뒀는데, 파트론 8414번에 대표이사가 2억 원 넘게 샀습니다. LG전자는 그 어떤 상무님이 3,500만 원, 88,500원에 샀고요. 삼성전자는 57,000원에 그 부사장님이 무려 2억 8,500만 원을 매수를 한 번에 했습니다. 이런 이제 내부자 매수가 있었고, 오늘은 APS 홀딩스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AP 시스템이 지주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또 그 마스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는 마스크 말고 OLED에 풍원 정밀이 한 그런 사업 있죠. 그런
FMM 마스크도 아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APS 홀딩스가 요게 대표이사가 만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제가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서 그런데 한번 전자공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회사인지는 꼭 보시고. 아무튼 7,865만 원에 그 배수를 했다. 그 7,865원의 만주를 대표이사가 직접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 쪽에서는 오늘 나왔던 공시는 덕산하이메탈이 그 증설을 했대요. 이게 숄더볼 아시죠? 이게 동그란 볼 모양으로 된 건데, 이제 반도체 밑에다 딱 붙여가지고 기판에 탁 붙이기 위해서 만드는 조그만 볼이에요. 요거 설비 투자 금액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들어갔다.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덕산 하이메탈의 설비 투자 공시까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아직 마감은 안 했지만 제가 오늘 또 약간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가기 전에 좀 약간 미리 찍어 놓는 건데요.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어쨌든 급등했습니다. 다시 어제로 들어갔어요. 그저께. 정말 힘들죠. 어제는 폭락, 오늘은 또 급등,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올라간 거는 그 이유가 좀 있긴 있어요. 그 대만 증시가 급등합니다. 지금 대만 증시 엄청 빠졌죠. 대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작년엔 대만 너무 좋았죠. 우리나라 증시 안 좋을 때도 대만은 부러웠죠. 사실 한국이 이랬어야 되는데 작년 한국은 저걸 못 누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대만도 엄청나게 빠졌고 그 상태에서 대만도 급등하고, 같은 반도체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이런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좋았고, 특히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괜찮고요. 오늘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사요. 오후 들어와선 기관도 사지만 특히 외국인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외국인이 많이 샀고, 뭘 사느냐? 삼성전자 사는 것 같아요. 전기전자. 그래서 오늘 증시 상승을 강하게 좀 이끌어줬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가니까 다른 쪽은 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는 힘을 잃고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이제 원전이 텍소노미에 포함되다 보니까 원전주가 그냥 오랜만에 불을 뿜어버렸고,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레미콘 뭐 이런 쪽, 반도체, DB하이텍, 삼성전자 너무 많이들 빠졌습니다. 전자가 좀 힘을 내주네요. 진짜 전자 좀 올라가야죠. 예. 그리고 낸드 플래시 뭐 형님 가는데 아우들 가야죠. 오늘 DNF, 테스, 심텍 뭐 이런 기업들 다 올라갔고, 그리고 풍력 쪽도 좀 최근에 빠졌다가 오늘은 다시 가는 거. 삼용엠텍이 상한가를 갔네요. 예. 그리고 IT 대표죠. 오늘 다 올라갑니다. 삼성 SDS 뭐 어젠가 그제 우리 한번 그 공부해봤죠. 전자, SDI, LG전자까지 다 지금 회복되고 있고, 조선기자재는 어제는 급락했는데 오늘은 또 올라가요. 정말 막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근데 LNG 밸류체인은 성장하는 쪽 섹터는 맞아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근데 당분간은 하지 마세요. 당분간 하지 마시고 또 막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크게 좀 흔들릴 때, 그럴 때마다 좀 분할로 하시고 오르는 날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MLCC 오늘 좋았고, 역시 그 삼성전기 오랜만에 올라갔고, 건설주도 어제 충격에선 좀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DLNC도 워낙 많이 빠져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장비주, 재료주 다 OLED, NFT, 아이폰, 뭐 전기차, 예, PCB, 뭐 LNG, 스마트폰, 태양광. 어제 하나솔루션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네. 오늘 올라갑니다. 어제 이게 너무 좀 심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예, 유가 빠졌다고 이게 이렇게 투기적이에요, 시장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오늘 좀 올라가고요. 예. 한운 시스템이 오늘 그 다울투자증권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서 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장비 회사들, 폴더블폰, 통신장비, 예, 다 고르게 반등하는 것 같네요. HFR은 오늘도 올라갔네요. 다 올라갔고, 빠지는 건 그 오늘 넥스트 칩이 좀 빠졌고, 이게 하반기 신규 상장주에서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쪽만 좀 일부 빠졌고, 뭐 나머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냥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만큼은 증시가 모든 섹터가 거의 다 고르게 반등하면서 급등했고, 요게 오늘로 끝나면 안 되고 좀 연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꺾였으니까 연속 상승이 나와주길 바라고,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돼요, 미국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게 조금만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면 물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증시는 훨씬 더 분위기 좋아지겠죠.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고 비관론이 우세하고 또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환호를 하고 추앙을 받고, 낙관적인 얘기를 하면 문매를 맞고 욕을 먹고,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사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낙관론에 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소수의 편에 서서 좀 맞서시면 좋겠고, 지금은 힘겹지만 뭐 다들 포기하고 싶으시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좀 끝까지 버텨주시면 좋겠고, 한 번에 가요. 주가라는 거는 정말 또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워낙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 반전 나오잖아요. V자 반등도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조건이 아니라서 못 가는 건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전쟁이 끝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국제유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뭐 기대할 것들은 있긴 있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하죠, 시장이 아직은.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폭락한 상황, 또 삼성전자가 바닥에서 좀 꿈틀대는 상황에서 비관론을 가지기보다는 좀 끝까지 좀 인내하시면서 희망을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보고서나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내로 좀 짧게 끝내도록 하고요. 뭐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몇 개 그 장내 매수 기업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을 공부를 해보시라고요. 삼성전자도 부사장님이 3억이나 샀고 거의, 그죠? APS 홀딩스도 뭐 장내 매수가 오늘 좀 있었고, 그죠? 이렇게 빠지니까 보통 이렇게 폭락하면요 임원들이 좀 주식을 사요. 파트론도 또 들어왔죠, 대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공부를 하세요. 이거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괜찮고 싸 보이면 같이 들어가도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인데, 경계하실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뭐 장내 매수했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한 30분 남았는데 잘 마무리 되길 바라고, 아무튼 내일 금요일 날 또 이슈 체크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이렇게 댓글 뭐 안 좋게 달아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뭐 달게 받아들여야죠. 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항상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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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